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이주리안입니다. 제가 근무하는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농촌경제연구원과 같은 정부 출연 연구소고요. 우리나라 R&D 정책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중에서도 농업과학기술정책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발표 기회를 주셔서 그리고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가 같이 공유하고자 하는 내용은 디지털 농업 시대의 시작과 기술정책 과제라는 제목이고요. 요새 이제 가장 화제되고 있는 디지털 스마트 농업과 관련된 큰 이야기들을 좀 같이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콘텐츠는 디지털 스마트 농업 결국 같은 얘기인데요. 정밀 농업까지 같은 얘기인데 동향 살펴보고 그리고 그동안의 정책 프로그램이랑 성과 한계도 살펴보고 앞으로 진행해야 될 과제 위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마트 농업 정책 추진 동향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공감하시고 이해하시는 것처럼 농업의 스마트 기술, 디지털 기술, 정밀 기술을 열심히 같이 융합시키자라는 논의가 지금 농업 정책 쪽에서는 가장 핫한 정책인데요. 이게 스마트 농업이나 디지털 농업을 추진하는 것은 우리나라뿐만의 현상이 아니고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 전 세계적인 일종의 경주, 레이스 상태다라고 볼 수 있고요. 더군다나 이제 디지털 스마트 기술을 모든 산업에 붙이는 것은 비단 농업뿐만 아니라 모든 산업에 이렇게 붙이고 있는 이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표현할 때 디지털 전환 또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는 4차 산업혁명이다라는 말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큰 뜻에서는 다 비슷한 그런 의미인데요. 먼저 이렇게 된 배경을 살펴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디지털 기술과 스마트 기술이 싸고 좋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훨씬 처리 범위는 넓어지고 처리 비용은 낮아졌기 때문에 이것을 기존의 산업, 그러니까 다른 산업하고 융합시키면 기존의 산업의 업의 개념까지도 바꿀 수가 있다라는,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농업에다 붙이면 농업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난제와 그다음에 농업이 갖고 있는 구조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우리 주변에도 보면 디지털 스마트 기술이 들어가면서 산업이나 업의 개념이 바뀌는 이런 걸 여러분이 많이 관찰하실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이제 유통업 같은 경우에 롯데마트나 신세계 이렇게 거대 유통업체들이 혁신을 통해서 한 단계 진화하고 업의 개념이 바뀐 것이 아니라 마켓컬리라든지 아니면 쿠팡이라든지 이런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완전히 새로운 강자들이 나와서 유통이라는 업의 개념을 바꾸고 그 다음에 기존에 갖고 있던 전통적인 플레이어들을 능가하는 이런 모습을 보실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숙박업에서의 우버라든지, 숙박업에서의 에어비앤비라든지, 그 다음에 운송 모빌리티 중에서의 에어비앤, 우버라든지 이런 것도 여러분들 크게 관찰할 수 있습니다. 농업 역시 큰 흐름 안에서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 농업에다가 ICT 기술을 붙이자라는 노력은 예전에도 있었지만 사실 농업이라는 것은 생체를 접근하잖아요. 생체. 그리고 환경이라는 것이 크게 변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농업이 갖고 있는 특유의 불확실성, 그 다음에 비예측성, 개별성 이런 것들이 있어서 ICT를 붙이기에 너무 어렵거나 너무 비싸거나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스마트 기술이라는 것이 가장 어렵다는 바둑도 쉽게 이길 수 있는 이 정도까지 발전했기 때문에 기술의 발전 속도, 기술의 발전 정도를 보면 농업도 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고, 실제적으로 인공지능 자체가 사람보다 생육 관찰이나 그다음에 예관치기나 이런 것들을 잘 해서 나가는 것들은 기술적으로는 완성도에 전혀 지장이 없는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 다만 이것을 현장에 잘 적용하고 또 경제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숙제가 남아있는 거고요. 기술성 측면에서는 이미 충분한 기술을 확보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정부도 스마트 농업과 관련돼서 상당히 여러 가지 정책 프로그램들을 운영해 왔는데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이제 도농업기술원에서 체감하시기에도 여러 가지 것들을 체감하셨을 텐데 가장 대표적인 걸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하면서 8대 혁신선도 사업이라는 것이 있었는데요.
이게 이제 초연결 지능화, 스마트 공장, 에너지, 스마트 시티, 자율주행차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제 농업이 들어갔습니다. 스마트팜이라는 이름으로 들어갔는데요. 국가의 8대 성장 산업에 농업이 들어간 것은 사실 이때가 처음입니다. 그래서 스마트팜이라는 이름으로 한 5년에 걸쳐서 교육체계 구축, 펀드 마련하고 그다음에 R&D 사업 만들고 이런 것들이 가장 활발하게 진행된 지난 5년이 아니었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스마트팜 확산 방안이라는 것도 나와서 전국 4개 지역에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지금 조성 중 또는 완공되어서 우리나라 스마트팜 정책을 가장 크게 대변하는 이런 사업이 되었고요. 그리고 관련해서 정부와 다부처가 가지고 있던 많은 사업들이 하나로 통합되게도 되었습니다. 스마트팜 ICT 붙이고 정보통신 붙이고 하는 것이 처음 있는 사업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20년 정도 되는 사업인데 그동안은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단편적, 분절적, 파편적으로 진행이 되어 왔었는데 이게 하나의 사업으로 다 모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림청이 갖고 있던 한국형 스마트팜 모델 사업이나 그 다음에 첨단기술 융복함 사업, 그 다음에 농식품부가 진행하던 ICT 융복함 시스템 관련된 첨단 생산기술 개발 사업, 그 다음에 과기정통부가 했었던 스마트팜 솔루션 사업단, SFS 사업장 등등이 이렇게 하나로 다 모였잖아요. 그래서 스마트팜 다부처 패키지 혁신기술 개발 사업이라는 것으로 이제 올해 1년이 지났고 여러분들도 민심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일단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 가지 사업이 있었지만 이게 하나의 사업으로 다 이렇게 모아졌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R&D 사업뿐만 아니라 고급 사업도 이제 이렇게 비슷한 흐름을 가지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이제 시설현대화 사업이나 그다음에 시설 보급 지원 사업, 그다음에 스마트팜 연구센터 사업 같은 것들도 이렇게 있었는데 이것도 하나로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으로 해서 쭉 모아졌고 아시는 것처럼 전남 전북, 경남 경북 네 군데에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스마트팜 정책에 대해서 큰 흐름을 조금 살펴봤는데요. 이 흐름에 대해서 어떤 성과와 어떤 한계가 있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스마트팜 정책의 성과를 R&D와 보급 확산으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R&D 관련해서는요, 스마트 농업, 디지털 농업과 관련된 연구개발 투자가 크게 확대된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농업 연구개발 정책 관련해서 스마트하고 디지털 사업은 그 다른 어떤 사업보다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여서 21년에 이제 스마트팜 혁신 패키지 기술 개발 사업 올해죠. 올해 이게 출발한 걸 토대로 해가지고 아주 빠른 증가율을 보이고 있고 거의 모든 R&D 사업이 품종이나 그다음에 재배 기술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는 다 스마트팜 쪽으로 스마트팜의 엄브렐러 안으로 모이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급 확산 측면에서는 역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마트팜 밸리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뭐 여러 가지 그 미비점이라든지 그다음에 부족한 점 등도 많이 있지만 결국은 방향성으로는 이 방향으로 갈 거다. 그래서 청년도 육성하고 그다음에 실증잔치도 하고 그리고 등등등 이런 식으로 모여갈 거다라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크게 이견이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큰 성과 중에 하나가 인력입니다. 인력. 아시는 것처럼 농업은 지금 뭐 고령화를 지나서 공동화 상황이 되고 있는데 결국 청년들, 청계농이 됐던 아니면 신규농이 됐던 청년들이 도와줘야 되는데 스마트팜 정책의 가장 큰 성과 중에 하나는 청년들과 국민들의 관심을 이끌어냈다. 그리고 농업에 대한 가능성과 잠재력에 대해서 동의와 설득을 얻어가고 있는 과정이다. 라는 측면에서 정책의 성과가 인력을 유입하고 청년을 유인하고 있다는 이런 게 가장 큰 성과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은 우리 농업도 기존에 계셨던 분들이 세대 교체가 되고 청년들이 들어오면서 큰 변화를 기대해 볼 수 있고 또 선진국형으로 옮겨가는 것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고요. 특히 이제 청년농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농업이 훨씬 편해지고 그리고 규모도 커지고 그리고 농업소득만으로도
충분한 소득 확보를 할 수 있고 이런 측면에서 지금 진입하고 있는 청년들에 대한 훨씬 많은 정책적 지원이 있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스마트팜과 관련된 민간 기업들과 투자 시장의 성장입니다. 사실 농업은 기존의 플레이어들 이외에는 새로운 플레이어들이 크게 들어오지 않는 그런 산업이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금 투자 시장에서 항상 외면받는 그런 산업이었는데 농업이 일단 저수익 산업이다 보니 그런 것들이 강했었는데요. 사실 이번 스마트팜이나 이런 것들을 계기로 창업 기업도 많아지고 투자 시장에서 농업도 아주 핫한 산업이 되고 있다라는 것들은 기존과는 전혀 관찰할 수 없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그린네스나 엔싱, 파메이트, 만나 CA 등등 유능하고 젊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농업에서 많이 창업을 하고 있고요. 그걸 토대로 투자 시장에서도 강력한 투자를 지원하고 있고 그런 걸 보면 그동안에 이제 우리나라 농업 혁신이라는 거는 정부와 정책 자금 위주로 진행이 됐는데 사실 이제 크게 좀 바뀌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민간 기업들 그리고 정책 자금이 아닌 투자 자금이 우리 농업에도 이전과는 다른 하나의 주체로 이렇게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기존에 정부 측, 그다음에 공공자금, 정책자금으로 움직이는 분들은 조금 더 긴장해야 되는 시기가 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런 성과에도 불구하고 물론 이제 한계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한계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면요, 이제 세 가지 정도로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 첫째는 스마트 농업을 구현할 수 있는 기술적 가능성은 확인을 했지만 결국 이게 산업으로 이어지거나 그다음에 현장에 완전히 들어가기에는 갭이 크구나, 그리고 갭이 여전히 많구나라는 이제 이런 것들을 또 확인했고, 그다음에 현장의 변화라든지 산업 생태계의 변화를 이끌어내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게 큰 한계죠. 그래서 스마트 농업이나 스마트팜이라는 게 우리 농업의 극히 일부분 또는 극히 일부의 농민을 위한 정책이 아니냐라는 이제 이런 지적도 항상 받고 있는데 결국은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스마트 농업 기술이 들어오면 전통적 농업 기술이 있을 때와는 농업계의 인식이나 제도 이런 것들도 많이 바뀌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혁신은 실패했고 그리고 잘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라는 이런 한계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정책 대상 간 갈등인데요. 스마트 농업이 추진할수록 결국 선도농, 부자농에 대한 정책 지원이 집중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고, 그 다음에 규모화된 축산 농가나 원예 농가 중심으로 스마트팜이 도입되고 있어서 소농과 다수농에 대해서는 체감할 수 없는 이제 이런 동떨어진 정책이 되면서 농가 간 갈등이 생기고 있는 것을 한계로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스마트 농업이라는 것이 스마트팜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농업 전체를 디지털로 전환하는 이런 노력으로 봐야 되는데 사실은 스마트팜이라는 물리적 공간, 그다음에 제품 이거에 너무 집중을 하다 보니 사실상 디지털 전환을 해야 한다는 큰 틀에서는 조금 거리가 멀어진 거 아닌가라는 이제 이런 반성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국가 농업을 디지털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사업화 방식이나 R&D 방식 그리고 여러 가지 농업과 관련된 체계가 바뀌어야 되는데 앞으로 바뀌어 나가겠지만 또 바뀌어 나가야 하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큰 숙제를 남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스마트 농업 전환을 위한 3대 과제라고 해서 이제 과제를 한번 짚어보고 싶은데요. 먼저 스마트 농업 전환을 위한 3대 과제 중에 가장 첫째는 스마트 농업 전환이 지금까지는 사이트 중심의 농가 단위에서 돼 있다. 그러니까 농가 단위에서 했다 그러면 사실 스마트팜을 만드는 이런 사이트 중심의 접근이 아니라 크게 국가 전환으로, 그러니까 국가 단위의 농업의 디지털 전환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까지의 스마트팜 정책은 농가 단위 스마트팜 정책을 했지만 앞으로는 국가 단위의 스마트 농업으로 전환해 나가야 되는 이런 그 단계다라고 이게 이제 과제로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다른 전 세계적으로 가장 자랑할 수 있는 것 중에 한두 개가 하나는 건강보험이고 하나는 전자정보거든요. 건강보험 관련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좋은 시스템을 갖고 있고 전자정보도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시스템을 갖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건강보험을 이렇게 갖게 된 그거를 생각해 보면요. 병원 하나하나, 그러니까 개별 병원 하나하나가 좋은 장비, 좋은 시설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걸 국가적으로 다 디지털로 연결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뭐 진료를 받으면 건강보험부터 시작해서 전 국민의 건강관리가 언제 어디서든 빠짐없이 관리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의료 산업이라는 체계를 결국은 디지털 전환에 성공한 이런 케이스라서 농업도 스마트팜이라는 개별 사이트가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국가 농업 전체가 스마트 농업으로 전환돼야 되는 이런 길을 타고 들어가야 되는 건데 지금은 개별 병원만 이쁘게 만드는 개별 그런 식의 접근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스마트 온실이나 축사의 개별 온실이나 축사를 스마트하게 만드는 이런 사이트 중심 접근이 아니라 전환 중심 접근이 돼야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양쪽을 비교해 보면 대략 이렇습니다. 스마트팜은 사실 기대효과가 생산성이나 편의성을 높이는 거예요. 농민의 노동을 좀 줄여주고, 그다음에 생산의 효율성을 좀 높여주고 그렇게 돼 있어서 기술이나 제품을 만들고 보급하는데 그 중심을 두고 있고 비교 사례는 그냥 공장이나 병원을 스마트하게 만드는 거 이렇게 돼 있는데요. 사실 스마트 농업이나 디지털 농업은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결국은 농업이나 농촌 전체를 디지털로 전환하는 게 스마트 농업과 디지털 농업의 보다 정확한 개념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기대 효과가 농장 자체를 데이터에 기반한 그리고 스마트 기술에 기반한 것으로 전환하는 것이고 그래서 농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게 더 큰 목표입니다. 그렇다 보면 우리가 개발해야 될 것이 기술이나 제품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농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시스템, 이번 인프라, 이 제도를 디지털에 맞게 바꾸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농장 하나를 같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농업과 관련된 큰 틀의 전자정보와 시스템을 만드는 거고요. 다시 왼쪽 오른쪽을 비교하다 보면 농가 단위 스마트팜은 주요 목적이 컴포넌트를 개발하는 예를 들어서 온실이나 축사의 각종 센서를 개발하고 그다음에 작물 생육 모델을 만들고 데이터 라이브러리를 구축해서 데이터를 쌓고 이런 접근인데 국가 단위 스마트 농업은 컴포넌트 개발이 아니라 농업이 올라올 수 있는 디지털 플랫폼을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구축 대상이 뭐가 되냐면 디지털 경제정리라든지 그다음에 탄소 중립과 관련된 MRB 시스템이라든지 그다음에 에너지 그리드 그다음에 지역 광역 모니터링 그리고 농업과 관련된 수급 관리 예관 지침 이렇게 훨씬 큰 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농업 발전하는 거를 보면 제일 처음에 물리적 경지 정리를 아주 빠르게 성공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노를 정지하고 그다음에 수자원을 정지하고 등등 했던 것처럼 디지털 경지 정리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전체 농경지가 하나의 디지털 플랫폼 안에서 관리가 되고 그 위에 농업 경영치라든지 아니면 뭐 보조금이라든지 아니면 작물의 시대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탁탁탁 올릴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 다음 단계의 정책 숙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양쪽이 투의 그룹이 달라지는데요. 농가 단위 스마트팜은 우선은 선도농 위주로 가 있다 그러면 농업 자체가 디지털로 전환이 되고 디지털 플랫폼 위에서 관리가 되면 그리고 농업활동 디지털 플랫폼 위에서 농업활동이 이루어진다면 투의 그룹도 농민 전체하고 국민으로까지 확장될 수 있고요. 그리고 스마트팜이 농업 생산 위주였다면 국가단위 스마트 농업은 생산, 유통, 소비, 그리고 국토 환경까지도 이룰 수 있고 그리고 포괄 범위도 농업만 있는 것이 아니라 농촌 이슈까지도 커버할 수 있고 그리고 정책 성격 자체가 농가 단위 스마트팜은 산업 정책이었다면
국가 단위 스마트 농업은 복지 정책, 지역 정책, 환경 정책, 에너지 정책까지도 확장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추진 주체는 농가 단위 스마트팜은 사실 정부가 마중물은 제공할 수 있고 그다음에 시드 연구는 할 수 있지만 결국은 이제는 기업이 직접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많아지고 있고 또 더 잘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부 민간 기업이나 시장 생태계는 스마트팜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고 정부나 공공은 국가 단위 스마트 농업의 전환으로 천천히 이동해 가야 되는 그런 시점을 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된다면 농업 기술원도 사실 개별 농가나 이런 것들을 스마트화를 만드는 것도 숙제가 되겠지만 국가 단위 스마트 농업, 그다음에 도 단위 스마트 농업의 전환을 해야 하는 게 농업 기술원의 더 큰 과제가 돼야 될 겁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내용을 조금 정리해 보면 결국 이제 지금까지의 스마트팜 정책은 스마트팜 혁신밸리 만들고 그리고 그다음에 R&D 열심히 하고 그래서 농가에 데이터 모으고 신용 모형 만들고 이런 거였다 그러면 앞으로의 스마트 농업과 관련된 정책은 그거보다 훨씬 큰 개념에서 농업 자체의 디지털 전환을 시도해야 된다. 그래서 농업 자체의 디지털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총괄할 조직도 좀 정비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 모든 농업 활동이 디지털 위에 올라올 수 있도록 하는 통합 플랫폼하고 인프라를 조금 만들어야 될 거고요. 이거는 사실상 국가 단위에서 할 수도 있지만 특정 도 단위에서 먼저 할 수도 있습니다. 전남이나 이제 이런 데서 이걸 먼저 진행을 하면 사실 그거를 공간적으로 확장을 하면 이게 국가 단위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시간을 두고 지금 하고 있는 농가 단위 스마트팜은 민간이 하게 돼서 시장에 맡기고 공공이나 정부는 국가 단위 스마트 농업에 집중하는 이렇게 이원 체계로 시간을 두고 이제 서로 역할 분담을 해야 되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결국 스마트 농업이 농업의 디지털 전환으로 향해 간다면 이와 관련된 농정제도나 R&D 제도도 바뀌어야 될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조금 관리라든지 수급 관리, 경영치 관리 같은 것들이 점점 그 정보 시스템 안으로 들어오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많이 부족하긴 하지만 시간을 두면서 이게 조금 더 정확해지고 그다음에 포괄 범위도 빠짐없이 넓어지고 이런 시대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R&D 관련해서도 지금까지는 개별 기술을 연구실, 랩에서 개발하는 이런 거였다면 스마트 농업의 유체는 사실 대규모 실증 사업을 하는 겁니다. 현장의 문제가 뭔지 확인하고 그걸 해결하려면 어떤 디지털 기술이 들어와야 되는지를 가지고 대규모 실증 사업이 돼야 되는 거고요. 이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나라 R&D 구조는 바뀌어야 될 부분이 많은 거고요. 그리고 그 디지털 기술 이전의 농업의 R&D는 기초원천 기술 개발하고 실용화 산업화 이렇게 선형으로 가는 모델이었다 그러면 디지털 시대의 농업 R&D는 이렇게 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가지 않고 현장의 문제가 뭔지 정확히 진단하고 그걸 풀 수 있는 기술을 밖에서 찾아서 갖고 들어오는 그리고 커스터마이징하는 원샷 구조. 그러니까 기존의 선형적 R&D였다면 이제는 원샷형 R&D, 문제 해결형 R&D로 바뀌어 나갈 거고요. 이런 체계가 앞으로 전개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디지털 스마트 우리 농업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직면하고 있는 해결 과제 중에 하나는 탄소 중립과 관련된 농업의 NCT죠. 그러니까 2030년까지 농업 부분의 탄소를 급격히 줄여야 되는데 2030년까지 농업 생산을 저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농업이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급격히 줄이려면 이 역시 스마트 농업 기술의 도움과 지원 없이는 되지 않는다. 그래서 스마트 농업 기술을 기후위기나 탄소 중립 대응의 도구로 활용해야 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 스마트 기술이 이것들을 탑재할 수 있는 인프라, 그다음에 플랫폼, 도구와 수단이 되어줘야 되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스마트 기술, 스마트 농업은 지금까지 우리가 접근하지 않았던 하나의 큰 덩어리가 더 큰 덩어리가 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스마트 농업 정책은 잘 그러니까 나쁘지 않게 진행이 되어 왔지만 스마트 팜 위주로 너무 접근을 했다. 근데 앞으로의 스마트 농업은 농업 전체의 디지털 전환을 놓고 그 방향을 향해서 가야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민간이 할 일과 국가가 할 일, 그러니까 지방정부가 할 일이 갈라질 것이고 그 중에서 그거에 맞는 농정 R&D 제도도 바뀌어야 되고 구조조정 바뀌어야 될 거고 마지막으로 탄소중립과 관련해서 스마트 농업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되는 시대가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드리고 있습니다. 예, 제가 드릴 말씀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고요. 혹시 뭐 질의응답이나 이런 게 있으면 질문 있으면 해주시면. 안녕하세요. 저는 전남농업기술원 원해연구소장 김익원입니다. 정리가 잘 돼 있고 대체적으로 저희가 뭘 해야 되는지 그 방향성은 잘 제시를 해주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그 농업 환경이 아까 개별 농가 단위의 규모가 좀 적고 그리고 또 도시와 달라서 인프라가 잘 구축이 돼 있지 않는 이 농촌 지역에 전체적으로 디지털 전환 플랫폼 형태로 전환을 하려면 개별 농가를 다 엮을 수 있어야 되는데 현재 통신 환경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래서 지자체에서 이 전체를 통신 환경을 만들어 가기도 쉽지 않고 거기에 따라서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도 부분적으로 구축을 해서 연계하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 플랫폼 형식으로 전체적으로 원샷 형식으로 간다고 하신다면 지자체에서 민간하고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현재 국가적으로 주도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서 알고 계신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예, 과장님 말씀해주신 내용에 저도 같은 생각이고요. 일단 농촌 지역의 디지털 인프라라는 거, 특히 5G 이상의 인프라라는 거는 뭐 도시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하고 또 그게 투자를 한다 그랬을 때도 사실 투자 효율성이 안 나와요. 농촌에서 사람 밀도도 낮고 그리고 그것을 가져갈 수도 없고 가져가면 또 그 이용료를 내야 되는데 농민이 그거를 낼 특별한 그 유인도 없고요. 그래서 국가적으로는 농촌의 스마트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것이 지금 과제로 계속 논의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논의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더라도 사실은 그 충분한 인프라가 빠른 시간 내에 시장 논리에 의해서 탑재될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부정적입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그대로 남겨놓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그 물리적 인프라 이외에 제가 이제 플랫폼이나 이제 이런 거라고 말씀드린 것은 사실상 그 지금에 갖고 있는 물리적 인프라의 제한 내에서도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가장 대표적으로 말씀드렸던 디지털 경제 정리만 하더라도 사실 지금 우리가 디지털 경제 정리와 갖고 있는 몇 가지 그 좋은 시스템들이 있거든요. 국토부가 갖고 있는 그 농지관리 시스템이라든지 그다음에 농식품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팜맵이라든지 아니면 그와 관련된 다른 그다음에 농림청이 갖고 있는 토양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도 사실상 레이어 방식으로 계속해서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리는 것들은 지금 농촌 인프라가 디지털 인프라가 낮더라도 그 작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먼저 해야 된다. 그런 것들을 먼저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은 또 농식품을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에그리엑스 같은 시스템도 지금은 상당히 파편적으로 이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것을 국토부가 갖고 있는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통합해서 연결을 하면 그 안에서의 농지의 거리 정보, 물성 정보, 그 다음에 소유 정보, 그 다음에 여기다 다시 탑재를 하면 그다음 경작 정보, 그 다음에 조금만 더 욕심을 내면 뭐 예관측 정보 이런 것들을 더 올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뭐 내년이나 한 3, 4년 내에 농업 위성도 올라갈 거지만 농업 위성도 올라가고 드론 같은 것도 예관측을 해서 한다면 이렇게 될 수 있어서 사실상 농촌의 인프라라는 제약 조건을 우회해서 할 수 있는 플랫폼 사업이 엄청나게 많을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은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그 안에서 도기술원에 해주셔야 되는 일들도 사실 상당히 많아지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것들을 크게 그랜드 디자인을 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랜드 디자인을 해야 되고 중앙정부의 축제 그리고 더 큰 범부처의 축제이고 농업계 외부까지 참여해야 되는 그런 축제이긴 하지만
브랜드 디자인을 해줘야 되고 그 안에서 각자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좀 나누어줘야 되는 것이 더 큰 정책 과제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농업기술원의 김덕현이라고 합니다. 이 스마트 다부처 연구 사업단에서 꽤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지금 듣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봤을 때 한국 농업에서 디지털 경기 정리를 한 것도 좋지만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과연 그러면은 한국 농업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그 안보를 식량 안보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농촌이 변해가고 농가 인구가 변해감에 따라서 이 전체적으로 디지털 경기 정리에서 어떠한 작목들을 심어야 할 것인가, 그렇다고 봤을 때 얼마 정도의 인구들이 필요할 것인가, 그런 큰 그림이 먼저 나와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혹시 갖고 계신 의견이 있으시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일단은 다부처 스마트팜 사업단 열심히 하는 거는 맞는데 개별적으로 큰 한계를 가지고 있는 사업단이기도 합니다. 사실상 그 사업단 자체가 필드 현장 중심으로 과제 디자인이나 이런 게 문제 해결이 접근보다는 랩 중심으로 되고 있어서 그러니까 연구실은 좋아질지라도 현장으로 전달되기에는 큰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그리고 기회가 온다면 그걸 조금 전환시켜야 될 거고요. 이제는 디지털 스마트 기술 상태에서는 랩에서 열심히 기술을 개발해서 현장으로 가져가던 예전에 전통적 농업 기술 방식은 아니라는 거죠. 현장의 문제를 가지고 그 문제가 랩으로 가져가서 랩에 숙제를 줘야 되는 거지, 랩에서 개발된 기술을 현장에서 보고 확산한다라는 이 방향성이 완전히 바뀌어가고 있다라는 거 한 말씀 이제 먼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디지털 경제 정리 등등과 관련해서 식량 안보 그리고 그와 관련된 작부 체계를 국가적으로 먼저 선 세팅해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하는 건데 그 말씀에서도 크게 공감을 하고요. 그리고 일단은 식량 안보 관련해서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그 조건상, 그다음에 농업 조건상, 그리고 경제성상 우리나라의 식량 안보는 대략 25% 정도 언저리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도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거지만 그 공감하고 있는 만큼 농업계 외부하고도 정확히 소통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농업 구조에서 식량의 자급률을 4분의 3은 일단 사다 먹어야 되는 나라잖아요. 4분의 1을 얼마나 잘 만들 거냐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식량 안보율을 높이기 위한 스마트 농업 접근은 저는 개념별적으로 조금 무리가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한 사람이 경작하는 농지의 면적이 엄청나게 커지는데 결국 규모화가 된다는 얘기도 있고 세대교체와 관련되는 건데 우리가 데이터를 볼 땐 일본이 지금 3에서 5헥타 하던 일본 딸 농민들이 수도장 농민들이 지금 30헥타, 50헥타 가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그런 시대가 될 거다. 그렇게 되면 지금에 갖고 있는 농업 기술이나 그다음에 지원 체계로는 무리다.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 농업 시대에 맞춰서 30헥타, 50헥타 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기술을 주고 지원 체계를 세팅해 주는 거. 그러면 당연히 이게 디지털 농업 기술이고 디지털 농업 지원 체계거든요. 그런 게 세팅이 돼야 될 거라는 거고요. 또 그걸 테스트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장목은 대면적 장목인 거죠. 쌀을 중심으로 해야 하는 것들. 그리고 대면적 장목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게 전남도 아니겠습니까? 전남도에 뭐 간척지도 있고 그다음에 뭐 등등등등 해서 그래서 사실은 전남도가 해야 되는 스마트 농업과 관련된 숙제가 엄청나게 많고 전남도를 데이터 센터나 그다음에 스마트 농업을 위한 실증 베드로 국가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그 테스트 베드로. 그래서 전남도에서 나오는 모델을 가지고 다른 데도 확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데이터 센터가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 본부장이 많은 적극적으로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